삼양홀딩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선주의 전환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환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7월 31일까지가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우선주들은 자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의 주가 흐름입니다. 꽤나 좋았죠. 우선주의 상승폭이 더 가팔랐는데 보통주로의 전환으로 본주 우선주의 갭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전체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약 30% 정도 올랐네요. 삼양홀딩스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약간 좋았고 삼양홀딩스 우선주는 와우. 코스피 상승률보다 많이 좋았네요.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5월 30일 회사 분할 결정을 발표하였죠. 삼양홀딩스를 삼양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으로 분할하여 둘 다 상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삼양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의 히스토리를 살펴볼게요. 2011년 삼양그룹은 기존 사업 부문을 계열사로 분리하고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양사의 투자 부분을 분리해 삼양홀딩스를 설립하였죠. 이때 삼양그룹 내의 의약사업 부분을 삼양바이오팜으로 독립시켜 삼양홀딩스의 자회사로 두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삼양제넥스,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가 된 것이었죠. 삼양바이오팜은 독립법인으로 10년간 사업을 지속하며 꾸준히 성장 중이었는데 2021년 1월에 삼양홀딩스에 다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법인으로서 해산되고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 사업본부로 재편되었죠. 그런데 인수합병한 지 4년 만에 다시 제약바이오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자회사로 두겠다는 것이 이번의 공시 내용입니다. 떼었다 붙였다가 다시 떼어낸다는 것이죠. 분할하는 방법은 인적 분할입니다. 이는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 기존의 주주들은 신설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합니다. 신설 회사가 상장해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을 직접 누릴 수 없죠. 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가 신설 회사의 주주도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분할 비율은 대략 삼양홀딩스가 0.9, 삼양바이오팜이 0.1로 결정되었습니다. 분할 후 삼양홀딩스 주식수의 변화도 볼게요. 현재 총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모두 886만 8,329주입니다. 분할 비율이 0.903923이므로 1을 곱하면 됩니다. 분할 후 삼양홀딩스의 총 주식수는 801만 6,289주입니다. 저에게 삼양홀딩스 주식이 1000주 있다고 가정하면 분할 후 약 903주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신설되는 삼양바이오팜의 주식수도 알아볼게요. 삼양홀딩스의 총 주식수는 886만 8,329주였죠. 삼양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해야 할 주식은 모두 773만 9,518주입니다. 여기에 분할 비율이 아니라 배정 비율을 곱합니다. 삼양바이오팜의 주식수는 743만 5,880주가 되네요. 제가 삼양홀딩스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분할 후 삼양바이오팜 960주 정도를 배정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삼양홀딩스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삼양홀딩스 903주와 삼양바이오팜 960주를 배정받게 되죠. 분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1일에 삼양바이오팜이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2025년 11월 24일에는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적 분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약바이오 사업 부문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함입니다. 둘째, 전문 경영인의 독립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분할 후 역할도 명확히 나뉩니다.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대표이사가 맡아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에 집중합니다.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그룹의 의약바이오 사업을 전담합니다. 삼양홀딩스는 연초 대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PBR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사, 저 PBR 회사들이 재평가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이므로
배당 수익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한 것만큼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르기가 쉽지 않죠. 현재의 주가에서 작년 수준의 배당 3,500원이라면 4%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괜찮지만 신규로 들어오기에는 약간 애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의 점진적인 인상,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 등으로 유통 주식수의 증가 유도, 꾸준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이 필요하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ROE가 최소 10% 정도로 유지되게 한다면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신설되는 삼양바이오팜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상상해 볼게요. 저는 많이 기대하는 중입니다. 최근 삼양홀딩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시총이 대충 8천억 정도라고 해봅시다. 분할 비율이 0.12이므로 신설되는 삼양바이오팜의 시총은 800억 정도입니다. 한 주가 약 18,000원 정도 되네요. 만약 상장해서 이 정도 주가를 보인다면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총 가치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적 분할의 목적이 제약바이오 부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한 것임을 생각해 봅시다. 삼양홀딩스 안에서 품고 있으면 이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기에 분리 독립하는 것이죠. 2024년 삼양바이오팜의 매출액이 1,382억 원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경영진들은 어느 정도 평가받기를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은 삼양바이오팜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시총 1,500억? 3,000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삼양바이오팜의 제품 라인업들을 보고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술용 봉합원사와 완제품들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죠. 기타 수술용 의료기기 제품들입니다. 미용을 위한 리프팅실과 필러도 있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으며 크로키와 라플렌 시술 건수는 상승 중입니다. 고형암과 혈액암에 특화된 항암제들입니다. 회사는 세포 독성 항암 주사제 전문 CDMO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진통을 위한 첩부제도 있네요.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